최근 중국이 진짜 대만에 대한 참수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 영공에 드론을 침투시키면서 중국의 위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의 첫 굿즈이기도 한데요. 교보문고나 가까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구경 한번 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도 한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압송이 대성공으로 끝나면서 중국 내에서는 자신들도 똑같이 대만의 참수작전을 전개하자는 여론이 크게 퍼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중국인들의 여론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여론 조작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요. 한동안 중국 내에서는 대만에 대한 참수작전을 전개하자는 여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CCTV 보도로는 1월 16일에 참수작전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밤에 첨단 장비를 장착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한 곳에 자리한 건물로 잠입하고요. 멀리서 포격하면서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 포위한 채 타격하면서 안으로 진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또 총이 아니라 석궁을 쓰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4명의 범인을 사살하고 목표물을 파괴하면서 훈련이 종료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이 미국을 의식하여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해당 영상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상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죠. 실제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참수작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2025년 12월에 동부정부 사령부가 대만을 대상으로 벌인 훈련에서도요, 지도부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훈련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참수작전이 사상자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거기에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드론을 통해 대만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감시드론 한 대가 대만 영토인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 상공에 진입하여 4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 WG-7 드론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군이 밝히길 해당 드론이 우리 대공망 사거리를 벗어난 고도에서 비행했다며 대만 방공군이 국제 라디오 채널을 통해 경고한 뒤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대만이 중국의 첨단 드론 능력을 당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국이 대만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차이나 허브 부책임자 시시 랴오는 중국이 또 다른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어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 영공을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이러한 영공 침범에 강하게 나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도발에 강하게 대응했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냐며 극도로 주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프라타스 군도가 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만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섬인데요. 이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노리는 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국과 중국 잠수함이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프라타스 군도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어선을 활용하여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어선 수천 척을 동원해서요, 수백 킬로미터의 해상 장벽 대용을 만드는 훈련을 2차례 실시했다고 합니다. 1월 12일에 1400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남북으로 320km가 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직결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12월 25일에도 2000척을 동원하여 동중국해 해상에서 훈련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선 활동에 관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요, 외신에서는 미래의 비상 상황에서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민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기 위한 훈련이었을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형 어선들이 꽤 위협적인데요. 한두 척만 있으면 그리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수천 척에 달하는 어선들이 움직이게 되면요, 적군 군함의 항로를 방해하거나 레이더를 도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요즘 꽤 많이 진행하기도 하죠. 현재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수작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중국이 과연 이런 형태의 참수작전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수년 전부터 대만 총통 집무실과 입법원에 해당하는 핵심 국가기관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어 주요 청사 타격, 요인 제거, 요인 납치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준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실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미 육군참모대학교 중국 지상군연구센터의 조슈아 아로스텍이 소장이 지적했듯이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작전은 단발성 기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방역 작전 경험, 전세계 분쟁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의 교훈, 그리고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 위성 정보까지 통합한 고도의 정보 융합 능력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군의 가장 큰 약점은 실전 경험의 부족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고강도 전투를 직접 수행한 사례가 거의 없고, 네팔 지진 구조나 아덴만 해적 소탕, 인도군과의 국경 충돌 같은 제한적 상황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반면 미군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을 가리지 않고 실제 작전을 반복하며 특수전 운용 노하우를 끊임없이 갱신해왔습니다. 참수작전은 계획 단계보다 실행 단계에서 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교범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감각과 판단력입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전 능력의 격차도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작전 이전부터 CIA를 동원해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 이동 동선, 생활 방식, 주변 인물 관계까지 집요하게 추적했고,
침투시켰고 작전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지상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 침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오랜 해외 네트워크와 현지 협력망의 결과입니다. 중국 역시 정보 역량을 강하고 있지만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해 같은 수준의 정밀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자정과 지휘통제 구조의 문제도 겹칩니다. 중국은 5대 전구 체제로 개편했지만 모든 특수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전용 특수작전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정구와 각 군종에 분산된 특수부대를 하나의 목표 아래 즉각적으로 묶어 운용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참수작전은 공군, 해군, 지상특수부대의 사이버 전력, 전자전 자산이 초단위로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인데 이 통합 능력에서 중국은 아직 미군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상대로 참수작전을 감행할 경우 작전이 장기화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국제 개입과 전면 충돌로 번질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사분석가는 중국이 준비를 과시하는 단계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격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단기 작전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대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참수작전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실패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참수작전이 실패했을 때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쌓아올려온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밀 타격, 정보전, 특수전 능력이 이미 강대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부에 흘려왔고 이번 참수작전 훈련 영상 공개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대만 지도부 제거에 실패한다면 그 순간 중국군은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말만 앞선 군대로 인식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중국의 군사 억지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변국들은 중국을 더 이상 절대적인 위협으로만 보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자 견제 구도의 강화로 직결됩니다. 또 치명적인 것은 국제사회 개입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수작전은 그 성격상 명백한 선제 공격이며 대만 지도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작전 흔적이 노출될 경우 이는 미수에 그친 침략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나아가 유럽 국가들까지도 외교적 중재가 아닌 군사안보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피하려는 시나리오는 대만 문제의 국제화인데 참수작전 실패는 그 문을 스스로 열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작전이 성공했을 때는 단기간에 상황을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 전체의 이슈로 격상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시진핑 개인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타격입니다. 대만 문제는 이미 시진핑 체제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대만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해왔고 군 개혁과 전구 개편 역시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지도부를 제거하지 못한 채 작전이 실패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 실패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판단 실패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체제 특성상 공개적인 책임 추궁은 없을지라도 내부 엘리트와 군 수뇌부 사이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군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단으로 무리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불만이 누적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진핑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참수작전은 한 번 실패하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확인되는 순간 대만의 경계 체계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부 이동 패턴은 전면 수정되고 은신처와 지휘 시설은 분산되며 통신 체계는 더욱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보 감시 수준도 한 단계 격상됩니다. 위성, 전자정보, 인적 정보가 더 촘촘히 엮이면서 중국의 움직임은 과거보다 훨씬 빨리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 첫 시도에서 실패한 참수작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이후 모든 기습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작전의 위험성입니다. 참수작전은 성공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큽니다. 군사 신뢰도 붕괴, 국제사회 개입 가속, 지도자의 권위 손상, 그리고 전략적 기회의 영구적 상실까지 한꺼번에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참수작전은 승부수라기보다 올인에 가깝고 이 올인이 빗나갔을 때 흔들리는 것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 체제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수작전은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실패하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